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데미안 3 이민우.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아래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싱클레어 깨어나다. 아프락사스는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신이었다. 아프락사스는 빛과 어둠의 세계, 선과 악의 세계 모두를 관장하는 신이었다. 이제 싱클레어는 깨어났다. 그는 자신에게 권장된 반쪽짜리 세계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바라본 전체 세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은 날카로운 불꽃처럼 싱클레어를 불태웠다. 그 깨달음은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향한 운명적 사랑을 체험할 때도 실패한 목사 피스토리우스 함께 불꽃을 보며 대화를 나눌 때도 명확한 모습으로 싱클레어의 마음을 울렸다. 그 깨달음은 누군가가 강요한 반쪽짜리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듯 누군가가 자신에게 배정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유일한 임무는 곧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깨달은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 자신만의 길을 계속 더듬어 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그 어떤 의무도 없다. 데미안과 이별하다. 아주 큰 전쟁이 터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거리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고 사방에는 전쟁이라는 낱말이 울렸다. 데미안은 장교로 참전했다. 군복에 은회색 외투를 걸친 데미안의 모습은 묘하게 낯설었다. 데미안이 떠난 날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키스를 해주고 한동안 품에 안아주었다. 그해 겨울 싱클레어도 전쟁터로 향했다. 그해 봄 싱클레어가 플랑드르 지방의 한 전선에서 보초를 설 때였다. 싱클레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데미안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의 별 중 하나가 밝은 울림을 내며 싱클레어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그 별은 천둥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불꽃이 되어 흩어졌고 싱클레어는 공중으로 번쩍 들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술에 실려 후송된 싱클레어는 어떤 홀 바닥 매트리스에서 눈을 떴다. 눈을 뜬 싱클레어는 주변을 살펴봤다. 그때 바로 옆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병사 하나가 싱클레어를 바라봤다. 그는 이마에 카인의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바로 데미안이었다. 싱클레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꽤 긴 시간 동안 데미안은 미소를 지으며 싱클레어를 바라봤다.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말을 걸었다. 프란츠 크루머를 기억하느냐는 것이었다. 싱클레어가 기억한다는 의미로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데미안은 꼬마야 라고 부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다시 말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가야만 해. 나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면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내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젠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내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니? 싱클레어는 피를 계속 흘렸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붕대를 감기 위해 싱클레어를 깨웠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옆 매트리스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그 위에는 데미안이 없었다. 웬 낯선 사람 하나가 누워있을 뿐이었다. 이후 싱클레어는 가끔 거울을 봤다. 흐르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데미안과 같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내 길을 가라. 나는 오로지 내 안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째서 그리도 어려웠을까? 데미안의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 가장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떠오른 생각은 당연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다 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쉬운 것이라면 제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의 것이지만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중 누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온전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사회성이 그 관계가 나의 삶을 규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하기도 합니다. 나의 길이 아닌 부모의 길, 자식의 길, 부부의 길, 신앙인의 길 등을 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성과 동시에 개성과 자아를 지닌 존재이니까요. 아프락사스는 신인 동시에 악마인 존재입니다. 이것의 속뜻은 부분이 아닌 전체일 것이고 이 문법이 아닌 하나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만약 사회성과 개성 이 둘을 나누어 어느 한쪽만을 살도록 한다면 그것은 곧 반쪽짜리 세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화는 차고 넘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타인이 부여한 책무, 사회의 시선에 부응하는 책무를 위해 애를 쓰며 살게 됩니다. 내가 타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계산한 후에야 행동하게 되며 몇 살이 되면 결혼해야 하고 또 몇 살이 되면 집을 장만해야 하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고자의 명예를 써야 하고 이것은 반쪽짜리 세상 속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원했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당초 어떤 삶을 원했는지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거의 전부가 타인과의 대화입니다. 이제는 자신과의 대화를 해볼 때입니다. 싱클레어가 마음속에 대면과 했던 것처럼 타인과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일 뿐이고 단 한 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면을 잠에서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대화를 통해 현재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길이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했던 길을 찾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알 속의 새가 자신의 세상을 향해 나오려면 껍질을 깨는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 하듯이 그것이 쉽진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시도 자체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타인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는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데미안이 보여주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단테는 자신의 작품 신곡 속에서 여행자로 등장합니다. 단테는 지옥 연옥을 지나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때 또 다른 등장인물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서슬프른 호통을 날립니다. 베르길리우스의 호통을 소개하며 17번째 인생 탐구를 마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넌 너의 길을 가라.